네, 확률과 통계 23번 풀어볼게요. 5개의 문자 AAA, B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개 문자인데 같은 게 3개가 있어. 간단하죠? 5팩토리얼. 일단은 5개 문자를 배열하고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같은 것의 개수인 3팩토리얼만큼 나눠줘서 풀면 됩니다. 간단하죠? 답은 20. 네, 수월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다음 거. 자, 주머니 A에는 1부터 3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3장의 카드가 있고 B에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다. 그러면 한 장씩 꺼낼 때 두 장에 적힌 수의 차가 1일 확률. 그럼 경우를 세보라는 거야. 경우를. A에서 여기 뭐 조그맣게 그림이 있는데 거의 안 보인다. A에서 1을 꺼낼 수도 있고 A에서 1을 꺼낸 경우, A에서 2를 꺼낸 경우, A에서 3을 꺼낸 경우 세 가지 나눠서 해보죠. A에서 1을 꺼냈을 때 B에서 주머니 B에서 얼마를 꺼낼 수 있어? B에서 차가 1이 되도록 하려면 차니까 뭐 2 나누면 2 나오면 2 빼기 1은 1 차가 1인 거죠. 근데 2밖에 없지. 뭐 3, 뭐 1이 되면 안 되고 뭐 1부터 5까지가 있지만 2만 차가 1이 되도록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됐죠. 그리고 A에서 2를 꺼냈어. 그럼 B는 1을 꺼내도 되고 3을 꺼내도 돼. 차니까 마이너스 1이 돼도 돼. 차는 항상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차이가 1 나는 거니까 2랑 1은 1 차이 나고 2랑 3도 1 차이 나니까 이렇게 1 차이 난다고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차이 나는 건 없어. 1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1, 3 두 가지고요. 3인 경우는 A가 3인 경우는 B가 2랑 4겠죠. 1 차이 나게 잡으려면.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경우네. 전체 경우는 임의로 A, B에서 한 장씩 꺼내니까 A에서 3가지, B에서는 5가지죠. 3분의 1 고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이렇게 경우를 세주는 문제였어요. 잠깐 자르죠. 네, 25번 풀어볼게요. 수직선의 원점에 P가 있고 한 개의 주사를 사용해서 6의 약수이면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 1만큼 6의 약수가 아니면 이동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4번 반복할 때 좌표가 2 이상일 확률은 4번 시행 후에 그러니까 4번 중에 몇 번?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4번 모두 나온 경우 6의 약수가 이 세 가지 확률을 더하라는 거죠. 이 세 가지 확률을 더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서 더하라는 겁니다. 그럼 4번 중에 2번 나오는 건 독립시행으로 풀라는 거예요. 독립시행으로 4번 중에 2번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6은 1, 2, 3, 6 6의 약수는 4가지죠. 그러니까 6분의 4 3분의 2의 확률로 6의 약수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겠죠. 3분의 1의 확률이 안 나올 확률입니다. 나오는데 4번 시도하니까 2번 나오고 2번 안 나오거나 그게 2번 나오는 케이스예요. 요게 하나 2번 나오고 2번 안 나오거나 또는 4번 중에 3번 3분의 2 3번 나오고 3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거나 5월이니까 계속 더해야죠. 더하기 4번 중에 4번 모두 다 나오는 케이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면 됩니다. 4번 다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요 세 개를 더하라는 거예요. 각각 계산해보면 분모는 3의 4승 81 그대로고 위에가 6. 이런 건 약분하지 마요. 약분 안 하는 게 낫죠. 이건 4. 8에 32. 맨 밑에 거는 81 분의 16. 그래서 이 세 개를 더하면 돼요. 그러면 48에 54네요. 54. 81분의 54. 9로 약분하면 9분의 6. 3분의 2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잠깐만 4번 시행 후 이상일 확률. 계산 다시 48 참 46에다가 24 여기 계산이 틀렸다. 다시 미안 24시네요. 계산하면 48 더하면 72 81분의 72 계산만 다시 할게. 9분의 8 9분의 8 4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죠? 네, 26번 풀어볼게요. 다항식 x제곱 플러스 1의 4승 x3승 플러스 1의 n승의 전개식에서 x 5승의
개수가 12일 때 뭐 x 6승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일단 5승이 나오려면 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이제 앞에서 이 x제곱 플러스 1을 4번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건 1 x제곱 4승 6승 8승까지의 결합이 있고요. 이게 쭉 이런 종류가 이제 개수는 생각하지 않고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얘는 x 3승으로 1, x 3승, x 6승, x 9승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x 5승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해보자. 조합. 어떤 조합이 5승을 만들 수 있나 보니까 얘밖에 안 돼. 제곱과 3승을 고르는 방법밖에 없어. 나머지 5승 못 만들죠. 봐봐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요 경우만 가능하겠구나. 그렇다면 4번 중에 2번 x 제곱을 2번 고르고 1을 2번 골라야 돼. 총 4번 중에 x제곱과 1을 2번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5번 아니 n번 중에 x 3승을 한 번 고르고 n번 중에 한 번만 고르고 나머지 n-1번은 다 1을 골라야 되지. 이렇게 해서 나온 개수가 뭐가 되냐면 계산해보면 얘는 잠깐만 여기 잘못했네요. 믿습니다. 4번 중에 한 번 골라야죠. 한 번 고르고 나머지 3번을 1을 골라야 돼. 그래서 4n x 5승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x 5승의 개수가 4n이죠. 4n이 10이라고 했으니까 n은 3인 걸로 결론이 나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x 6승의 개수를 골라보래요. 이제 n은 3인 걸로 하고 x 6승을 찾아보자. x 6승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먼저 선택을 좀 해보면 6승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은 1x 6승 가능하겠네.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6, 1 가능하겠네. 그리고 다른 조합은 없어요. 없어 보이네. 이 두 가지만 1과 x 6승, x 6승과 1 이 두 가지만 조합이 가능할 것 같아. x 6승 만들 수 있겠네. 그래서 총 4번 중에 한 번도 안 고르는 거죠. x 제곱을 한 번도 안 고르고 1만 6번 고르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건 1이야. 앞에 1만 고르고 뒤에 거 이제 1과 x 6승 x 6승이면 3번 중에 2번 골라야겠네. x 3승을 2번 고르고 나머지 1은 근데 신경 안 쓰면서 풀어도 돼. 쌤이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설명하는 거지. 1은 어차피 빼면서 생각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는 3x 6승이고 그 다음 요 경우는 지금 1과 x 6승 했고 x 6승과 1을 할 차례네. x 6승 나와야 되니까 4번 중에 x 제곱을 3번 골라야겠지. 1은 나머지는 한 번 고르고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 나와야 돼. 1만 3번 골라야 돼. 1 처리해. 이런 거 계산 설명 안 할게요. 그냥 1 처리하고 날려도 됩니다. 그래서 4x 6승이 나올 거고요. 두 개 더하면 7x 6승이네. 그러니까 답은 7이죠. 2번 고르면 될 겁니다. 됐어요? 자, 네 문자 A, B, X, Y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일례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27번요. 그랬을 때 양끝 모두 대문자가 나오고 A는 한 번만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래요. 자, 일단 어떻게 생각하냐면 A가 한 번만 나온다. 이게 먼저 눈에 띄네요. A가 한 번만 나온다. 양 끝에 대문자가 나온다. 일단 양 끝에 대문자 XY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면 양 끝에 XY거나 뭐 XX거나 XY거나 YX거나 YY 됐다. 중복은 되니까. 이렇게 일단 양 끝에 대문자를 세워놔야겠지.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양 끝에 대문자 오는 경우. 그리고 A가 딱 하나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A는 나중에 끼워야지. A는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끼울 거야. 끝나고 나서 A는 한 번만 딱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사이에 몇 개를 세우면 되냐면 총 6개를 배열한다고 했으니까 A를 빼고 3개만 집어넣으면 돼. 여기에 3개. 문자 3개를 집어넣어야지. 여기다 쓸게. 자, 그러면 그 3개 문자 들어올 때 특별한 조건이 더 있나?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 중복은 된대. 그럼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잖아. 뭐가 3개 B, X, Y 세 문자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3가지 이렇게 오라는 겁니다. 응? 그렇죠? 아무거나 와도 되죠? 3가지 이렇게 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A가 들어가는 경우가 A는 어디에? 맨 앞에 못 가요. 양 끝은 대문자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따옴표 4개. 네 군데에 끼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들어가는 게 4가지입니다.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12, 144, 3배, 432 나오겠네요. 3번이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28번이에요. 자, 숫자 1,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의 수를 택할 때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의 확률을 구하시오. 5의 배수인 경우와 또는 3500 이상의 확률. 그러니까 5의 배수인 그 집합을 A 집합이라고 하고 또는이니까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3500 이상인 집합을 B라고 하면 확률이니까 이제 P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건데 확률이니까 P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N이라고 하고 전체 경우로 나눈다. 이렇게 봐도 될 거야. P라고 일단 써놓을게. 자, 그러면 일단 케이스를 이렇게 2가지로 나눠 생각하자는 겁니다.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부터 세보죠. 그러면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맨 뒤에 5가 나오고 앞에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는 거죠. 맨 뒤만 오면 돼요. 그러면 이 앞에 아무거나 1, 2, 3, 4 서로 다른 4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4개. 그러면 이 앞에 3개만 오면 되네요. 그러면 순서대로 4, 3, 2 오면 되겠네요. 4가지, 3가지, 2가지 서로 다르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3칸 그쵸?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4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맨 끝이 5로 끝나는 A 케이스예요. A는 4, 3, 2 총 24가지가 될 거고요. B 케이스 B의 경우는 이제 3500 이상인 경우니까 그래? 한번 세보자. 그러면 4로 시작하면 다 3, 5보다 크잖아. 5로 시작해도 다 3, 5보다 크고 5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5 다음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여기다가 이것도 더 4, 3이죠. 4, 3, 2 이것도 24개고 4로 시작하는 것도 4, 3, 2예요. 4가지, 3가지, 2가지 똑같죠? 24가지. 얘네들은 5로 시작해서 아무거나 와도 3500보다 크고 4로 시작해서 아무거나 3개 와도 4000 얼마만이니까 3500보다 클 거고 3, 5 다음에 2개 더 올 거야. 그러면 3하고 5는 썼고 1, 2, 4 숫자 3개 남았죠. 3가지, 2가지 총 6개가 있을 텐데 얘네도 3, 5로 시작한 애들도 3500보다 항상 더 크죠. 이렇게만 3500보다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B 개수는 40, 이제 하나, 둘, 이거 더하면 되는데 48에 54.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어서 살짝씩 어지러워. 자, 그러면 이제 5월이니까 합집합이니까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 되잖아요. 얘네하고 얘네하고 교집합이 되는 걸 또 세줘야 돼요. 따로 한 번 더 세야 돼. 그럼 언제 교집합이야? A 교집합 B를 세보자. 그건 이제 조건이 5로 끝나면서 이제 이게 또 되는 거거든. 얘랑 비슷한데 5로 끝나는 경우가 추가된 거죠. 5로 끝나야 되니까 3, 5는 불가능하지. 뒤에 5가 이미 썼잖아. 뒤에 5가 나올 수가 없어. 이 경우는 안 되고. 이거 5로 시작하는 경우도 안 되지. 뒤에 5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앞에 5가 나와버려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경우 4로 시작해서 5로 끝나는 케이스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딱 2자리 들어오거든. 숫자가 1, 2, 3 남았으니까 3 곱하기 2, 6개. 이제 교집합이 6개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합집합이니까 일단 뭐 여기다 계산할까? 그러면 2개 더하고 당연히 합집합이니까 A랑 B 이거 더하고 뭐 54 할까요? 빼기 6 교집합 빼야죠. 이렇게 그냥 바로 할게요. 전체 경우는 몇 가지야? 전체 경우는 그냥 서로 다른 4개를 그냥 5, 4, 3, 2로 그냥 막 나열한 거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48 이거 계산하면 72 약분을 할게. 밑에 괜히 계산하지 마. 지울 거잖아. 3, 2, 6 4, 3, 2, 24로 나누면 5분의 3 나오네요. 지워서 풀어요. 괜히 이제 계산했다 또 지우면 그러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게요. 자, 29번 풀 차례입니다. 29번.
집합 x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 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합성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인데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1, 3, 5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거나 커야 된다. 이건 중복조합으로 풀란 제시예요. NHR 뭔가 중복조합을 사용해서 1, 3, 5는 중복조합으로 세든다. 이렇게 제시가 된 거죠. 첫 번째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문제인데 이제 합성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자, x에서 x로 건너가는 게 한 번씩 건너가는 대응이 함수란 대응으로 두 번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두 번을 건너가면 1에서 두 번의 f를 지나면 4에 도착해야 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1에서 시작하면 4에서 도착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 이제 중간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경우를 만약에 1에 던지거나 2에 던지거나 3에 던지거나 4에 던지거나 5에 던지는 건데 1에 던지면 1에 던졌으면 그 다음에도 그냥 이미 1에 던졌잖아. 그럼 그 다음 것도 1에 던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1은 1로 끝나게 돼. 1에 던지면 1에서 1로 끝나게 되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잠깐 하나만 더 들어봐. 만약에 1이 2로 던졌으면 2는 4로 던져야 돼. 왜냐면 4로 끝나야 되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이건 가능. 자, 두 가지를 얘기할게. 자, 이해를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놓고 이해를 해보자. 만약에 1이 1에 던졌으면 그 다음에 이미 1에 던졌으니까 그냥 옆으로 쭉쭉 가야 되거든. 1에 던졌어? 그러면 1로 가는 게 자동이잖아. 그러면 안 돼. 1이 4로 끝나야 되거든. 1이 두 번의 f를 통해서 4로 끝나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이 1로 던지면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안 되고 1이 2로 던졌으면 2가 4로 던져줘서 1에서 4로 끝나게 해야 된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더 있어. 더 찾아봐야지. 또 뭐가 더 돼? 1이 3으로 던지면 3이 4로 던져서 간 것도 가능은 하고요. 가능하지. 1이 4로 던지면 이거 좀 어려운데 괜찮아? 1이 4로 던지면? 가능해? 1이 5로 던지면 자 1이 4로 던진 거 어때요? 4로 던지면 안 되지 않아요? 1이 4로 던지면 이미 4로 4에 누가 더 이어서 던지면 되지. 4가 4로 던지면 되잖아. 4가 잠깐만 뭐라고요? 1에서 4로 던진 다음에 4가 4에 던지면 4로 끝날 수 있죠. 안 될 건 없잖아. 안 될 거 없어. 그래서 요게 됩니다. 1에서 4로 가는 경우도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해. 요게 조금 세다가 애들이 빠뜨린 경우였어. 그래서 저거 빼먹고 틀린 친구들 많았을 거야. 그 다음에 1이 5로 던지면 5가 4로 던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면 1이 5로 던지면 F1이 5인 거고요. 5가 4로 던지면 F5가 4가 된 게 돼서 왼쪽이 5, 오른쪽이 4잖아. 5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말이 안 돼요. 이 경우는 말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조건에 걸려요. 1이 5로 던지니까 이 첫 번째 F1이 5인 거고 F5 맨 마지막엔 F5가 4가 된 거거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5가 작거나 같다 4보다. 그럼 뭔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성립하는 경우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함수 그림을 놓고. 자, 찾았지? 그러면 이제 경우를 세보자. 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세야 돼. 1, 2, 4의 대응은 이미 되었고 얘부터 세볼게요. 1이 2로 쏘고 2가 4로 쏜 거야. 그러면 하나씩 그려볼게. 1은 2로 쐈고 2는 4로 쏜 게 확인이 됐어. 나머지가 던져야 돼. 나머지를 다 완성시켜야 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다. 1은 2로 2는 4로 쐈어. 이제 나머지 쏴보자. 남은 애가 3, 4, 5야. 일단 3하고 5는 H로 던져라 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3하고 5는 H로 던지는데 1이 던진 거보다는 같거나 크게 던져야 돼. 그러면 던질 수 있는 영역이 종류가 1이 2를 던졌으니까 중복도 되거든요. 중복도 되니까 2, 3, 4, 5 네 군데에 던질 수 있어요. 네 군데 중에 두 군데 중복해서 던지면 됩니다. H로 던지면 되니까요.
네 군데 중에 두 표를 던지면 돼요. 두 군데 중복 가능하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4H2가 되고요.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네 군데 중에 두 개 선택 가능. 네 군데 중에 두 개 선택한다. 중복 가능하게 선택한다. 중복 조합의 정의대로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4가 세야죠. 4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4는 뭐 아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함수란 규칙으로 던지는 겁니다. 함수. 조건 만족하는 함수라 그랬잖아요. 함수 규칙은 함수 규칙이 뭔데? 함수 그냥 던지기만 하면 돼. 아무데나. 1, 2, 3, 4, 5 다 던질 수 있어. 그래서 5. 그래서 4H 곱하기 5가 케이스 첫 번째 거고, 첫 번째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1, 3, 4 던진 건데 얘도 비슷해. 1, 3, 4 1이 3에 던지고 4가 3이 4에 던진 거죠. 자, 그러면 일단 5가 있죠. 5. 1, 3, 5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5가 3이 4에 던진 4, 5 요게 4에 겹치거나 아니면 더 크게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2H1로 던지고요. 두 개 중에 하나에 선택해서 던지고 나머지 뭐 4랑 2 선택받지 않은 2랑 4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5가지 아무데나 5가지 중복 가능하게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아무거나 던져도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계산이 되겠네요. 요거랑 계산해보면 4H가 5C로 바뀌지 5C라서 50이고요. 첫 번째 게 50, 두 번째 게 2C1은 그냥 이건 이 H는 2C랑 똑같죠. 그래서 255 계산하면 50. 얘 두 번째 것도 50이에요. 그럼 일단 100개 확보했다. 100개. 마지막 거 가자. 144. 144는 1이 4로 던지고 4로 끝난 거야. 4가 4에 던진 거죠. 그럼 여기다 셀게. 그냥 바로 1이 4에 던지고 4도 4에 던진 거예요. 3하고 5만 H로 좀 나가볼게요. 3하고 5는 1이 선택한 거보다는 더 같거나 크게 선택해야 되니까 4와 5 두 군데에다가 두 개가 중복 가능하게 던지면 됩니다. 2H2로 던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안 던진 애가 2, 4는 던졌어. 2만 던지면 돼요. 곱하기 5가 되고요. 2H2가 3C라서 3이에요. 3, 5, 15 요게 더 있어요. 그래서 얘네 셋을 더하면 115가 답이 됩니다. 요렇게 풀어주면 돼요. 네, 30번 풀어볼게요. 30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왔어. 마지막 문제. 근데 마지막 문제가 생각보다 좀 푼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좀 쉬웠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왜 쉬웠다고 하는지. 1에서 2까지, 12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12개의 공이 있대요. 근데 중요 조건이 뭐냐면 C-A가 10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래요. 정리해보면 B-A가 5보다 같거나 클 때 C-A가 10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얘를 A, 얘를 B, 사건, 케이스 A, 케이스 B라고 할 때 조건 확률 개념이죠. 케이스, 그러니까 확률, 뭐 경우라고 하죠. A분의 A가 일어났을 때 A 교집합 B 조건 확률이니까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문제가 저걸 계산하라. A가 일어났을 때 A, B 모두 일어났을 확률을 구하시오. 요렇게 일단 읽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을 두 번째 조건을 잘 보면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A랑 C가 C가 뭔데? 세 개를 꺼낼 때 이제 순서대로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A, B, C인 거야.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나 제일 큰 거가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 응? 별로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A가 1이면 C는 10 이상 차이가 나야 되니까 11이거나 12거나 밖에 안 되고. 그치? 10 이상 차이 나야 되니까. A가 2면 C는 무조건 12여야 돼. 경우가 정말 많이 없네.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생각보다 경우가 별로 없어. 원래 30번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A 교집합 B를 먼저 셀게요. A 교집합 B 위에 거. 일단 A가 1이고 C가 11이면 C가 11이야. 그러면 B는 일단 5 이상 차이가 나야 되니까 6, 1에서 5 차이 나면 6이거나 7이거나 8이거나 9거나 10 끝. 11보다 작아야 되잖아. B가 가운데 있는 거니까.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1일 때 12일 수도 있죠. 2면 12로 끝이고요. 1과 10이라면 B는 올 수 있는 게 6, 7, 8, 9, 10, 11 이렇게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5가지 케이스고요. 이거 여기 1에서 12로 끝나는 경우는 6가지 케이스네요. 12로 끝날 때는 B가 5 이상 A보다 5 이상 커야 되니까 7, 8, 9, 10, 11까지네요. 가운데 있는 숫자 5개죠. 그래서 16, 16가지가 이렇게 A 교집합 B의 경우, 위에 있는 경우를 푸는 거고요. 전체 경우만 찾아서 밑에 넣어주면 답이에요. 뭔가 수월한 것 같지? 전체 경우 뭐냐면 일단 B-A가 5보다 같거나 크기만 하면 돼. B-A가 5보다 같거나 큰 경우.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일단은 A를 표로 여기 좀 칸이 적으니까 여기다 하자. A가 1일 때 그러면 B, C를 둘 다 골라야 돼. B만 고르면 안 돼. 여기서 B만 고르면 안 되고 B, C를 둘 다 골라야 되거든. 둘 다 두 개를 한꺼번에 고르는데 일단 B가 5 이상 차이 나게 골라야 돼. 그러면 6에서 12라는 숫자들이 있고 이 6에서 10이라는 숫자 중에 두 개를 아무렇게나 고르면 되는 거지. 두 개. 6C, 2.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방법이고요. A가 2면 이제 7에서 12까지 중에서 두 개를 5C2로 고르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고르면 이제 B-A가 5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A가 3일 때, 자, 이렇게 3일 때는 8에서 12가 될 거고요. 4C가 될 거고요. 4면은 9에서 12가 될 거고, 3C가 될 거고, 이거 많이 푼 친구들은 이거구나 하고 이제 떠올릴 거예요. 2C, 2까지. 5이면, 잠깐만, 9에서 12가, 6에서 12가 6C가 아니라 7C이다, 7C. 7, 6, 5, 4, 3, 2. 이렇게 쭉 내려오는 패턴이 있거든. 7, 6, 5, 4, 3, 마지막 6일 때 11에서 12까지. 그래서 2C, 2 이상은 못 가. 요 경우들을 싹 다 더하라는 거거든. 다 더해라. 그러면 다 더하면 이걸 더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 하키스틱 공식이죠. 하키스틱.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이런 건 이제 2C 이렇게 배웠을 거야. 3C, 4C 이쪽으로 이렇게 하키스틱으로 이렇게 갈 때 마지막이 7C라면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더 내려가면 이제 8C인데 8C 말고 8C3 오른쪽으로 한번 꺾어달라고 그랬어요. 8C3 요렇게 이걸 한 번에 쭉쭉쭉 더하는 방법이 하키스틱 공식이 있었죠. 8C3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8 컨벤션 3이 얼마냐면 8, 7, 6, 3, 2, 1, 56 나와요. 그러니까 분모가 56이죠. 계산하면 4로 나눠서 아니지 8로 나누면 7분의 2 7분의 2 그럼 더하면 9가 답이네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이 하키스틱 공식이 30번에 좀 자주 나오죠. 요거 컨비네이션을 2C, 3C, 4C, 5C, 6C, 7C까지 더하라. 이번에도 나왔네요. 그래서 쭉 가다가 반대쪽으로 한번 마지막에 반대쪽으로 아래 칸으로 한번 꺾어준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꺾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꺾고 얘는 이쪽으로 꺾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미적분 23번 풀어볼게요. 이제 처음에는 극한의 값은 유리화 문제네요. 위아래 유리화해서 정리하면 바로 위아래 켤레를 곱했다고 하고 루트를 괄호로 바꾸면 됩니다. 루트를 괄호로 바꾸고 괄호로 바꿀게요. 바꾸고 위에는 켤레를 적어주면 되죠. n제곱 3n 더하기 루트 n제곱 더하기 n. 자, 빠른 것만 볼게.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가장 높은 차수만 줄여놓고 봐도 극한의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 계산을 하면 n제곱 없어지고 3n-n 2n이고요. 위에는 요거 이제 뒤에 느린 애를 빼고 루트 n 그러니까 그냥 n이죠. 얘도 n제곱의 루트 n. 그래서 2n분의 2n이니까 1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 겁니다. 빠른 녀석만 보고 어차피 답을 찾는데 지장 없는 풀이에요. 다음 거. 자, 곡선 x제곱은 자 24번입니다. 24번 곡선 x제곱 마이너스 y ln x 더하기 x는 2에
2,2제곱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물었어요. 이제 음함수 미분법을 쓰라는 거죠. 양변을 미분해서 풀라는 건데, 미분을 해볼게. x제곱 미분하면 2x고, 그 다음에 이거를 y랑 lnx 두 개로 나눠서 곱의 미분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곱의 미분법으로. 앞에 거 미분하면 y 프라임 하면 되고요. 뒤에 lnx 앞 미분 뒤 놔두고 한 거예요. 빼기 앞 놔두고 y 놔두고 뒤 미분 lnx 미분하면 x분의 1, x 미분하면 1, e 미분하면 0. 자, 이렇게 미분해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x가 2고 x의 2, y의 2 제곱을 대입하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x, y에 둘 다 이걸 집어넣으면 잘 풀려요. 그래서 2e 마이너스 ln e는 1이니까 y 프라임만 남고, y는 2제곱, x는 2 들어가면 2 빼고 1 더하면 되지. y 프라임이 얼마야? 그럼 기울기 구했잖아. 기울기 y 프라임이지. y 프라임이 2 플러스 1이네요. 쉽죠? 1번.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네, 25번 풀어볼게. 함수 fx가 x3승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역함수가 gx라고 하면 g'3을 구하시오. 역함수 미분법 문제인데 우리가 많이 다룬 주제죠. 일단 g'3을 물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계성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g'3, g3, g3을 a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fa가 3이죠. 왜냐면 역함수 관계니까. g3이 a면 fa가 3이고 f'a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걸 구하면 얘가 m이라고 하면 얘는 m분의 1이다. 이게 역함수 미분법 공식 같은 겁니다. 외워두고 틀로 기억해서 써먹도록 하자. 자, 그러면 fa가 3이니까 a 대표에서 3 나온다고 풀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열심히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냥 0 넣으면 3이잖아. f0이 3인데요. 자, f0이 3. 이게 단조진과 함수라서 네, 굳이 따지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f0이 3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f'0이 m 값이라고 하면 답이 n분의 1이 되는 거야. 얘를 미분하고 f'x 3x제곱 더하기 2 여기다 0을 넣으면 f'0은 2네요. 그러면 답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f'이 항상 2보다 큰 3x제곱 플러스 1에서 항상 2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가 단조 증가형이라서 항상 아니고 여기 기울기 0이 되는 데가 있네. 항상 이렇게 쭉쭉쭉 증가하는 애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문제가 나왔겠지. 문제가 오류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0 대입하면 3이냐고 너무 눈에 보이잖아. 지금 3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가도 괜찮아요. 다른 x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밖에 없을 거거든. 괜찮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자, 도형 문제인데 우리가 맨날 마주치는 그 도형 문제야. 자주 만나지? 뭐 깨알 같은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깨알 같죠? 자, 안 읽을 거예요. 안 읽고 그림을 먼저 보자. 첫 번째 줄만 좀 읽어줘. 그 길이 2, 3, 3분의 파이 이 정도 보고 넘어갔는데, 자, 이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2,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더 붙는 거야. 그리고 3분의 파이가 어디 여기 요각에 3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문제를 조금 더 읽어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2, 3 그리고 여기가 3분의 파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여기가 평행 있다. 평행이라는 조건은 좀 눈여겨봐둬야 되겠죠. 자, 일단 평행선이라고 했고요. 얘네 둘이 평행한다는 조건이 있고 이 길이가 2래요. 그리고 이 길이가 3이래. 근데 3 일단 적기 전에 여기가 30도, 60도라고 줬거든요. 60도. 그래? 좀 수상한데? 여기가 60도라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 잠깐, 위가 60도네요. 문제 조건에서는 여기가 60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지? 일단 얘가 60도면 이 원에서 일단 평행이니까 얘랑 얘가 업각으로 60도일 거고요. 또 원주각, 기본이 원주각이죠. 원주각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가 이 각과 똑같은 호 위에서 요 각과 요 각은 원주각이니까 60도 이렇게 같을 겁니다. 여기가 60도라고요? 그럼 이것도 엇각으로 60도가 되죠. 그러면 잠깐 이거 정삼각형인데 60도 그렇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이게 다 2일 거야. 근데 이게 3이라며 여긴 1이지.
그러니까 3 여기 2니까 남은 거 1 한 변이 1짜리 한 변이 1짜리 정삼각형인데 잠깐 그 다음 길이로 넘어갈 때 이 왼쪽 변 기준으로 보면 이 변이 2였는데 그 다음 원이 붙을 때 왼쪽 변이 1이네. 그러면 닮은 비가 2대 1인 거네. 기대의 비가. 그렇네. 2대 1. 넓이의 비는 4대 1.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1일 겁니다. 많이 쉬운 타입이에요. 지금껏. 공비가 너무 빨리 보여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치? 저번 뭐 3월 4월 모의고사에 비하면 많이 쉬워진 것 같아. 그러니까 공비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넓이만 구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넓이를 구할 텐데 넓이가 요렇게 밑에 지금 빗금이 안 보이는데 요거랑 요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가 정삼각형이지. 그러면 표현을 해볼게. S1, 2를 더해야 되거든. S1 더하기 S2. 근데 얘를 S라고 한 다음에 S라고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따로 구하는 건 힘들고 생각보다 힘들 것 같아. 그냥 이렇게 S1, S 더하기 S1, S 더하기 S2 이렇게 크게 큼직큼직 두 개 구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고? 2, 3, 60도 알잖아. 그렇네. 여기도 2, 3, 60도 아니까 양쪽 다 아는데? 그러면 넓이 공식 두 번 쓰면 나오거든? 그 다음에 정삼각형 두 개를 빼는 거야. 그러면 간단히 구할 수 있지. 자, 지금 방금 얘기한 걸 설계로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S1 더하기 S2를 구하고 싶은데 S 더하기 S2랑 S 더하기 S1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S 두 개를 나중에 빼자고. 정삼각형 두 개를. 그러면 S1 더하기 S2만 구하면 되니까. 이걸 왜 쉽게 구하냐고? 얘가 2, 3이고 60도라니까? 넓이 공식 쓰면 되는 상황이잖아. 2분의 1 AB sin 60도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여기가 60도고 얘가 2고 3이야. 이것도 1이니까 이것도 3이잖아. 그래, 넓이 공식 쓰면 나오게 되지. 그럼 이건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설계할게요. A는 얼마냐면 A는 이제 자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에 2 곱하기 3에 sin 60도가 얼마지?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럼 이거 두 개 똑같은 거 같은 거니까 두 개 하고 빼자. 2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루트 3 A제곱 4분의 루트 3 2의 제곱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A를 이제 마무리할게요. 계산하면 3루트 3에서 2루트 3 빼니까 루트 3이에요. 자 그냥 기본 첫 번째 넓이가 루트 3이네. S는 1마이너스 R분의 A고요 1마이너스 4분의 1분의 루트 3이고요 3분의 4루트 3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타입입니다. 2번이네요. 네, 27번 풀어볼게요. 27번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이 있고 이게 실수 S에 수렴한다면 S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지금 보면 얘가 S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 안에 리미트가 시그마 극한이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가 0이다. 기억나? 리미트 저 시그마 무한대까지 떼고 리미트를 붙이면 0이어야 돼. 이런 명제가 있었죠. 급수가 수렴하니까 이 극한값이 0이어야 됩니다. 요렇게 식을 바꿔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러면 쉬워져. 뒤에 거가 3이거든요. 얘는 그냥 극한값이 3이니까 n분의 an 극한값이 그냥 3인 걸 알 수가 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 값이 3이겠구나. 이거를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이니까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은 1차식일 텐데 3n 플러스 몇 골 3n 플러스 q 뭐 이렇게 생긴 1차식이겠구나. 왜? 3이 나오니까. 첫째 항이 3이 아니고 첫째 항이 4라면 1 대입해서 4여야 되니까 q는 1이겠네. 자 an은 3n 더하기 1이겠네요. 1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n분의 an도 3이 나오고 첫째 항도 4가 맞죠. an 나왔지? 자 그러면 s 어떤 수렴값을 찾으래요. 이제 어떤 수렴값을 갖느냐. an을 대입해서 이 무한 시그마 계산을 해보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3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7. 이거 별거 없어요. 이거 내려놓기 하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거 이렇게 내려놔야지. 두 개로 나눠서
앞에 거부터 분리하면 3 플러스 n분의 1이고요. 앞에 거는. 뒤에 것도 n 플러스 2분의 3n 플러스 6과 1로 쪼개면 돼. 간단히. 앞에 게 3이고 뒤에 건 1 남잖아. 이렇게 빼기 3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이 날아가니까 쉽게 해결 가능했던 겁니다. 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남았지? 이거 1부터 쭉 써보면 잘 알 거야. 1부터 쭉 써보면 쌤이 이제 쭉 써서 지우는 거 쭉 써서 지워보면 지우는 거 좀 생략하고 싶어서 답이 이렇게 앞에 두 개만 남거든요. 그래서 답이 2분의 3 골라주면 될 거예요. 그래도 좀 보여줄게. 한번 써보면 1부터 대입해서 원래 이제 꼼꼼하게 적으려면 대충 적을 수가 없거든. 귀찮아도 꼼꼼하게 적어야 되거든. 답은 일단 빨리 얘기했고 지루할 테니까 리미트 붙이고 그다음 부분합으로 바꿔야죠. 리미트에 부분합으로 바꾸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면 괜찮은데 적으려면 꼼꼼하게 다 완벽하게 적어야 되거든. 그래서 쌤이 좀 싫었던 거야. 이렇게 쭉 적으면 1부터 쭉 이제 적는 거거든요. 1 빼기 3, 2 빼기 4, 3 빼기 5 이런 식으로 적죠. 3 빼기 5. 그래서 쭉 계속 더해서 맨 뒤에 4개를 적어야 돼요. n-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까지 적고 이제 이걸 쭉 소거를 해서 소거를 하는데 3 지워지고 1, 2는 남고 1분의 1, 2분의 1 남고 3 지워지고 4 하나 둘 건너뛰고 얘 지워지고 5 하나 둘 건너뛰고 얘 지워지고 앞에 뒤로 앞에서 두 개 첫 번째 세 번째 뒤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남는데 여기까지 이건 이제 수투에서 했었던 내용과 똑같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리미트 보내면 뒤에가 다 0이 되니까 앞에 숫자 두 개만 남는 거였잖아. 그래서 답이 2분의 3이라고요. 된 겁니다. 또 문제가 있는데 부호는 일단 빼고 이렇게 일단 미분해 놓고 볼게요. 그러면 해석을 먼저 하고 부호는 나중에 좀 자세히 따져보자. 이 가주권 나주권 해석 다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맞는데 일단 이렇게 들어갈게. 자, 일단 0이 돼야 돼. 극대 극소든 2 대입해서 0이 돼야 돼. 그럼 분모가 0인 게 아니라 분자가 0이겠죠. 그래서 F'2가 0이구나. 2에서 0이겠구나. 이걸 하나 알게 되고요. 또 근데 절대값 하면 극소로 바뀐다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야?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극소로 바뀐다는 건 G2가 2에서의 이제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G2란 값이 있는데 걔가 0보다 작아서 그래.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절대값 하면 함수가 뒤집어져서 극소 절대값 하면 원래는 극대 모양인데 이게 0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뒤집어져서 극소 모양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 뭔가 극대가 gx가 2에서 뭔가 이렇게 2에서 극대 모양인데 아래쪽에서 극대인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딱 바꾸면은 이렇게 뒤집어져서 올라가니까 극소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이러겠구나 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응? 절대값 gx 했을 때 접해 올라가는 것보다. 그렇다면 2에서 0보다 작아야겠지. 이렇게 그림을 한번 떠올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다 라고 했는데 gx가 ln fx잖아요. ln fx 절대값 fx가 이제 0이 나오는 걸 얘기하니까 절대값 fx가 1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절대값 fx가 1인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다 이거죠. 일단 그림을 그리면 f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 3번 닿는다는 거 아니겠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3번 맞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정보들 좀 보면 일단 F1이 0이다가 있죠. 그래서 1,0을 지나는 함수 F가 있는데 최고차항이 2분의 1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위아래 선과 3번 만난다는 거예요. 3번 만나야 되고 2에서 0이어야 되고 F'2가 0이어야 되고 여기 G2가 0 있지? G2를 한번 여기다 대입해보면 G2가 0보다 작다는 ln F2가 0보다 작다. 바꿔 얘기해서 F2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보다 작다. 그러니까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요 2라는 선이 이렇게 있는데
1,0은 지나야 되고 요 안에서 뭔가 기울기 0이 되는 애가 한 번 있어야 된다 이거지. 요 부분에서. 그래?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 있냐? 일단 그냥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2고 이제 이 선인데 좀 짧게 나왔네. 이렇게 이제 이 선을 좀 짧게 그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2를 좀 당길게요. 여기가 2다. 이제 x는 2에서 그냥 2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극대를 딱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양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할 것 같고요. 2에서 딱 이렇게 극대 딱 만나고 그다음에 여기 3번 이 y는 1 1과 3번 만나고 지금 주어진 조건들을 정보를 결합해보면 이렇게 되면 어울리지 않냐. 근데 이게 문제지. 요거 극대 그러면 이건 근데 gx에 대한 얘기야. gx가 이렇게 극대를 이렇게 0보다 작게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게 요 조건이었잖아. 요 조건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절대값 f2가 1보다 작다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면 이 극대 조건도 만족하는 거예요. gx를 굳이 그려서 설명하면 좀 설명이 되게 길어지니까 어렵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쉽게 판단을 하려면 g2가 0보다 작았다라는 조건을 지금 끌어와서 이 조건으로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g가 0보다 작으면 극대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 그림이 일단 되는 그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얘기해 볼게.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는 건 여기가 2고 한번 계속 가보자. 2고 여기 값을 자 이제 이 함수 3차 함수를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 fx를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어. fx를 최고차항은 2분의 1이고 그러면 2에 접하는 여기 축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서 위로 한 칸 들자. 1 들어보는 거야. 2에 접하고 여기는 몰라. 여긴 모르니까 그냥 알파라고 놓을게. 알파 뭔가 이보다 큰 알파가 더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1만큼 최고차항 2분의 1이고 1만큼 들면 이게 fx라고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1,0을 지나야 되지. 1,0을 대입해서 알파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0은 이제 1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알파가 얼마냐면 빨리 계산해보면 알파가 넘기고 이게 잠깐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맞나? 네 맞네요. 알파가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3이면 된대요. 이게 3 그러면 이제 극소값을 구하랬지 문제에서 gx의 극소값은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미분해서 0인 녀석일 거고 f'이 0인 곳에서 등장할 거고 f'이 0인 곳이 여기 하나 두 개인데 얘는 우리가 극대 gx가 극대인 곳으로 봤으니까 gx가 2에서 극대라 그랬으니까 그럼 아마 이 녀석일 거예요. 요거 fx가 극소일 때 gx도 극소다.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요 미분식 있죠. fx가 지금 1 이후로 플러스 값이지. fx가 플러스 값이지. 그래서 일단 이 플러스인 두 부분에 대해서 fx가 플러스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f' 이 f의 기울기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럼 2에서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또 이 부분은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밑에 분모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g'의 부호를 보면 g'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으니까 g'의 부호를 그냥 gx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f의 그래프를 보면서 이 g'x의 그래프를 좀 판정을 해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좀 처음에 저 절대값 쌤 이거 미분할 때 이렇게 절대값 날리고 해도 돼. 일단은 근데 요런 거는 저 절대값을 크게 고민하지 않고 풀어도 괜찮은 부분이 좀 있어요. 오류 방지용으로 절대값 붙여놓는 거라서 미분할 때 보통 빼면서 미분하잖아요. 세밀하게 따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일단 넘어가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풀어서 답이 잘 나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 나왔으니까 계산을 하고 끝내자. gx의 극소값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2랑 3의 가운데 부분이죠. 그럼 얼마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이게 이제 3등분해서 봐야 되잖아. 2, 3의
딱 3등분해서 박스 보면 잘 보일 거야. 2, 3, 3분의 1씩이지. 그럼 3분의 6, 7, 8, 3분의 8에서 극소겠네요. 3분의 8에서 극소값을 갖는 걸 그림에서 바로 3차원수 박스 얘기한 거예요, 쌤이. 딴소리 한 게 아니고. 요거 방금 못 알아듣는 친구도 이거 보세요. 원래 3차원수가 박스를 갖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윗줄이 1인 거야. 윗줄 1에, y는 1에 붙여서 지금 이렇게 된 박스가 있는 겁니다. 바닥은 x축은 따로 있고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요 라인이 1이고, 요 라인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 3.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씩이다. 라고 해서 이 극소가 3분의 8에서 가질 거다. 를 빨리 알 수 있다. 이겁니다. 함수식도 다 구해놨고요. 알파가 3 이렇게 구해놨잖아. 3분의 8만 대입하면 돼. 3분의 8 대입해서 ln에다 씌우면 되죠. 3분의 8 대입하면 계산하면 칸이 좀 없네. 선생님 빨리 할게. 2분의 1에 3분의 8, 3분의 2, 9분의 4 칸이 좀 없지.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27분의 2 1 더하면 27분의 25. 그러니까 27분의 25를 ln에 들어가면 되죠. ln에 들어가면 ln 27분의 25가 될 겁니다. ln 27분의 25면 5번이네요. 5번.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29번 풀어볼게. 29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2분의 파인 부채꼴이 있다. 뭐 아이고 2등분하는 직선. 자, 그림 보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f 세타분의 세타 3승 플러스 g 세타 3승 곱하기 g 세타가 k일 때 뭐 구하여라 라고 나오고 그림만 보면 돼요. 자, 이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구하라는 극한값을 f 세타 g 세타에 대해서 구해보라는 거죠. 이제 그림을 분석해 들어가야 돼. 하나씩 잘 살펴보자. 일단 여기가 세타로 주어져 있네. 아이고 큰일이다. 왜? 우리가 보통 요 각을 세타로 놓는데 여기가 세타로 주어져 있으면은 일단 여기까지 각을 좀 찾아 나가야 되거든.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세타로 계속 세타만으로 찾든가 아니면 이거 그냥 알파라고 놓고 뭔가 알파에 대해서 새로 놓고 풀든가. 근데 알파로 놓고 푸는 거는 웬만하면 꼭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하고, 지금 세타로 되면 풀어볼게. 세타로. 여기가 세타니까 뭐부터 할 거냐면 요 큰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야. 하나씩 해보자. 요 각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미안, 잠깐 이렇게 썼어. 요 각이요. 그러면 저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그러면 이게 2등변 삼각형이죠. 얘는 반지름이니까. 이건 반지름이잖아.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 그러면 이것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지.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맞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그러면 요 남은 각이 뭐여야 되냐? 남은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면 세타를 더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죠? 같지? 그 다음에 요 각이 이게 지금 수직이니까 여기랑 억각이라서 요 각이 우리가 찾는 보통 이제 놓는 각 요 부분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인 겁니다. 이렇게 각을 좀 찾아줘야 돼요. 이 문제는. 계속할게.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들을 좀 놔야 되는데 각은 좀 많이 찾아놨고 이것저것 찾아놨고, 이 f세타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f세타가 요 두 길이 각의 이등분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길이가 필요해요. 요 길이, 요 길이 두 개.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가 2세타라는 거죠. 네. 왜냐고? 더해서 90도니까. 여기가 2분의 8만 2세타면 여기가 2세타죠. 그리고 빗변은 1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빗변이 1이고 여기가 2세타라는 거죠. 이렇게 된 삼각형이 보이지? PHO 이렇게 보일 거야. 그러니까 이 밑변이 코사인, 이게 코사인이지. 코사인 2세타고 여기가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죠. 짜잔. 여기가 이게 사인 2세타예요. 이건 코사인 2세타고. 여기는 1에서 뺀 거죠. 반지름이 1이니까 1에서 빼서 요 길이가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 자, 이 길이 AP 길이가 중요해.
이제 얘 대 얘는 뭐 AH 대 AP가 QH 대 QP다 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쓸 거거든. 가계 이등분선 성질을 쓰기 위해서 AP의 길이를 구해야 돼. AP는 또 어떻게 넣어야 되냐? 어떻게 놓을 거냐면요. 일단 요 2세타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하죠. 여기 세타고 1이니까 여기가 사인 세타, 얘도 사인 세타. 그냥 이게 1 세타니까 사인 세타, 얘도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될 거예요. 이 빗변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2 사인 세타입니다. 됐어요? 됐지?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여기 다시 놓을래. 왜냐면 사인 2세타 이런 거 2세타 기준 놓는 거보다 여기가 사인 세타인데 여기가 세타잖아. 그러면 그냥 2 사인 세타에 사인 한 번 더 가는 게 사인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요 길이는 2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한 번 더 2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한 번만 더 곱하는 게 좋겠다. 아 그럼 밑변도 그냥 편하게 이 2 사인 세타 기준으로 코사인 세타 한 번만 곱하면 되잖아.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놓는 게 좋겠다. 밑변도. 그렇다면 그렇다면 요거는 좀 지울게. 요거 괜히 했어. 이건 안 쓸래요. 그 다음에 쌤도 보면서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는데 가게 이등분선 이제 가보자. 그러니까 2사인 제곱이랑 2사인에 대해서 가게 이등분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 길이만 F 세타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만 구하고 싶거든. 요 길이는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다가 뭐분의 뭐 곱하기 얘 더하기 얘분의 2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분의 얘 더하기 얘분의 얘 곱하면 되지. 2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분의 두 개 더한 거 분의 이 두 개 비율이 2 사인 제곱 세타 대 2 사인 세타일 거니까 두 개 더해서 왼쪽 거 딱 곱하면은 그냥 전체 분의 요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생각한 거냐고? 여기가 일단 정확한 길이는 아니야. 비율이야. 비율인데 2 사인 제곱 세타 대 2 사인 세타라고. 그러니까 약분하고 해도 되는데 그냥 두 개 더한 거분에 왼쪽 거 하면 곱하면 왼쪽 거로 줄여서 요 길이 밑변 길이로 바로 줄여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간 겁니다. 약분 지금 할게요. 약분하면 2 사인 세타 미분해서 보면 그냥 이거 좀 정리한 값이 얼마냐면 1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1이네요.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F 세타를 구하고 싶어요. F 세타는 결국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F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이게 밑변이고 제가 높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에 2 사인 코사인, 되게 길어요. 알아요. 길어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높이인 2 사인 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와 이거를 언제다 정리해. 근데 일단 들어요. 어차피 우리가 리미트를 보낼 거거든. 그래서 리미트를 보낼 때 수렴하는 값들은 좀 빼고 생각해도 돼. 지금 0으로 보내면 코사인 1이다. 얘는 0이고. 그럼 이거는 어차피 0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1이어서 좀 지워놓고 가도 될 것 같아. 그럼 남는 게 뭐냐면 2 사인 제곱에 사인 3승, 2 사인 3승 정도 남아요. 2 사인 3승만 나중에 극한에 집어넣고 풀 겁니다. 오케이? 정리해놓고 갈게요. 너무 더러우니까.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 리미트 x 세타가 0으로 갈 때, 뭐 0 플러스는 0이든 갈 때 f분의 잠시만요. 잠깐 앞으로 가볼까? f분의 세타 3승 g. 자 이거야.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건 2 사인 3승으로 일단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g만 좀 찾아보죠. 오케이. 잠깐. 틀린 부분 있어. 미스난 부분이 있네. 여기 2로 약분할 때 여기 위에 사인 하나 남네요. 미안해요. 사인 남았습니다. 여기 남아요. 사인. 틀린 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사인 4승입니다. 자, 정리해놨죠? Q쪽. 그러면 이제 G쪽 구해볼게요. G를 구하러 가자. G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G도 요 G 세타를 구할 때, 다른 방법은 비율을 똑같이 가계 이등분선으로 보고 얘분의
예, 그러니까 이거 구해서 줄이는 게 낫겠어. 얘를 구해서 이렇게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이 한눈에 보이네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걸 구해서 이렇게 잘렸지. 그러니까 아까 각의 이등분선 한 것처럼 얘 더하기 얘분의 얘 이렇게 이쪽으로 각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만큼 줄여서 생각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각의 이등분선이 붙어 있잖아. 이렇게 연장면에서 보면 각의 이등분선 붙어 있으니까 이 양쪽 길이 요 큰 길이가 1이고요. 이건 1이고 반지름 1이고 요 길이가 2사인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2사인 세타 나오고 있니? 아이고 너무 위로 올렸다. 좀 내려 다시 그릴게.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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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거야. 여기 각 두 개 나와 있고 이거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사인인 거니까 지금 여기 G 세타가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럼 G 세타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얘 대 얘가 1대 2사인 세타 비율일 거니까 일단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2사인 세타분의 2사인 세타 이렇게 할 거라고요. 이게 계획입니다. 일단 설계. 왜 그러냐면 얘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는 뭐 구하면 되는데 일단 밑변을 보면 밑변이 1 더하기 2사인분의 2사인으로 축소되는 거니까 전체 넓이가 이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삼각형, 이 바닥 삼각형 넓이는 쉬워요. 생각보다 쉽지. 여기 S는 금방 구할 여기 S, 요 밑변 길이만 구하면 요 P점은 아까 여기 구해놨잖아. P점은 여기 1에 대해서 이게 1이었죠. 1 코사인 2세타. 여기 높이가 코사인 2세타로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높이는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밑변만 구하면 이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줄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 어렵지 알아. 자 계속하면 요 길이를 구해보면 이게 1이고 요 각도가 지금 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요거 이제 쓸 차례야. 그거의 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예요. 쌤도 이걸 쓰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럼 이게 1이고요. 탄젠트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는 1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죠. 자 요게 좀 지저분한데 어쨌든 왔어요. 요 길이가 1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높이는 코사인 2세타고요. 따라서 여기 들어가 넓이가 2분의 1의 코사인의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나왔다는 거죠. 괜찮니? 응? 잘 그림 지금 나오고 있나? 다시 안 보일 것 같아서 다시 쓸게. 한 번 더 쓴 거야. 이거에다가 이거 뒤에 거 얘를 곱하자고. 얘를 곱하기 1 플러스 2 사인 세타분의 2 사인 이렇게 되는데 자 요 부분이야. 여기 박스도 쳤어. 자 이거 보낼 수 있으면 좀 수렴하는 것들을 좀 없애놓을게. 없애고 가도 된다 그랬어. 얘 좀 0으로 없애줄게. 분모 1이야 없어졌어. 또 이 탄젠트 말이야. 공포스럽지. 세타가 0으로 가면 탄젠트 4분의 파이라서 얘 1이야. 얘 없어져. 다행이다. 없애도 돼. 수렴하는 것도 날려도 돼요. 코사인 2세타, 코사인 0은 1이니까 날려도 돼요.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없어져? 다 없애고 나니까 사인 하나 남았어. 사인 세타. 이건 사인 세타 하나만 갖고 오면 돼. F, 지금 G 쪽이죠. G 세타에서 사인 세타만 가지고 위에다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G는, 자, 이거 지울게요. 그러니까 G는 사인 세타가 올라가는 거고요. 세타 3승 사인 세타고요. 밑에 F가 4개, 2 사인 4승 4개였거든요. 사인 4승인데 하나 지우고 3개 남는데 사인분의 세타 3승 사인 3승 세타분의 세타 3승 이거 1로 가니까 이 2만 남아서 2분의 1이 되겠네요. 극한값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네 30번 풀어볼게요. 30번 양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2의 x승 x제곱 마이너스 a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면 시험지를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면 일단 얘가 뭐냐면 fx는 f't x-t 플러스 ft라는 이 식은 접선이죠. 접선. 그러니까 t, ft에서 이걸 이제 적으면 t, ft에서의 접선과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gt, 접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gt다.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준 겁니다. gt에 대한 정의죠. 그랬을 때 gt가 5인 곳을 찾아라. g5 더하기 리미트, 그러니까 그냥 함수값 g5, t가 5일 때 교점의 개수와 t가 5 양쪽으로 극한값, 5 극한값에서 교점의 개수 더해서 5가 되는 곳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 찾은다면 뭘 하라는 거 하는데,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 fx 그래프를 좀 보면 fx가 x랑 x-a랑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위로 좀 올릴게. 2-x승. 자, 이 그래프를 좀 그려야겠어요. 저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좀 빨리 판정하는 방법이 있지. 빨리 판정해서 0이랑 a랑 이게 2-x승이 이렇게 내려갔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4차처럼 이렇게 그려주면 좀 빨리 개형을 알 수가 있어요. 무한대 이쪽으로 이렇게 생겼어. 0a 좀 미분해서 확인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그래프 개형 좀 연습 안 된 친구들은 미분해서 그래프를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또 양수랬거든. 양수 a에 대해서니까 0 다음에 a를 찍으면 이 모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그래프를 놓고 이제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 지금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특정한 위치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저 두 개 더해서 5가 되는 특정한 위치. 그게 어딜까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후보점이 많지가 않아. 보통 우리가 경험적으로 변곡점 아니에요? 변곡접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변곡접선을 묻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수월하다고 생각해요. 쌤은 문제 변곡접선 이렇게 변곡점이 두 개 있어. 변곡접선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생각보다 금방 찾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지금 이쪽 방향 변곡접선에서 교점이 몇 개인 거죠? 이렇게 그리면 한 번 더 볼게. 이렇게 그렸지 지금? 이렇게 그렸어. 여기서의 변곡점에서 접선이 있어. 접선이 이렇게 있어. 변곡접선이. 그러면 저 위에 이거 올라가다가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이거 한 개거든? 한 개예요. 이건 한 개. 또 한 개고. 근데 그러면 그냥 FGO는 두 개죠. 여기 변곡점에서 점도 교점으로 보니까 교점의 개수를 보면 요 t 값이 여기라면 얘는 두 개고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극한 값이니까 리미트 값이면 이거보다 조금 작게 봐야 되잖아. 기울기를 조금 작게 보면 여기 위에 접점을 위로 올려잡아야 되거든. 살짝 위라고 하면 하나, 둘, 세 개. 2 더하기 3은 5. 5개 맞는데? 요 밑에도 자극한 우극한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해야지. 밑에 것도 보면 아래쪽에 그림 그려놓고 여기 접하게 접선 잡으면 파란 선 여기 하나, 둘, 쭉 나가면서 셋. 그러니까 극한 값은 항상 3인 겁니다. 뭐 자극한 우극한은 둘 다 3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5가 성립하죠. 함수 값은 2고 5가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곡 접선 5가 여기다라고 거의 바로 이제 추측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겠구나라고 잡은 게 맞네. 저기가 5예요. 이 앞에 것도 되지 않을까? 얘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지. 체크는 해보자. 그림을 또 그릴게. 한 번 더 그리고 체크해보자. 여기 얘가 이제 이제 너무 대충 그렸더니 일단 좀 더 올려서 그릴게. 여기 변곡접선 이쯤 위라고 하고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 접선에 대해서는 교점이 일단 하나고요. 하나야? 하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위에 거 접하게 해보면 하나, 둘, 그렇네. 하나랑 두 개, 5개가 되지? 많이 모자라. 이쪽 경우에는. 이쪽 변곡점에서는 더해서 5가 되기가 더해서 5가 되는 조건 있잖아요. 이게
잘 성립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점 찾았다. 나머지는 이런 점이 또 있을까? 없을까? 또 있을까? 자, 이건 일단 하나 찾았는데 다른 곳은 다 체크를 해서 사실 찾아봐야 되거든. 쭉 생각을 해봐. 생각해서 있는지 한번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쌤이 찾아보니까 얘 하나밖에 없어요. 쌤이 이거 쭉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이 조건이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곳을 이제 또 찾아보재. 그러니까 지금 이건 5로 결정이 된 거야. 이 5는 이 A 값 구하라고 준 것 같아요. A 값. 변수 A를 결정하기 좋죠.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왼쪽 오른쪽이 달라지는 곳도 찾아야 돼. 그게 어디냐면 어디냐면 쌤 보기엔 여기야. 극대 여기 극소 이렇게 두 군데가 후보가 될 것 같아. 길게 0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리고 설명을 좀 해볼게. 그림 그려서 얘는 계산할 게 별로 없어. 이제 다 그림이고 개형이고 해서 그래서 생각보다 쉽다는 거거든. 생각만 잘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니까. 자, 이 극대 쪽의 기울기를 보자. 이 극대가 기울기가 있는데 0이 있는데 얘가 조금 비껴서 우극한 살짝 이 극대가 K라고 하면 K보다 조금 크게 잡고 조금 작게 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극대보다 조금 작을 때는 K보다 좀 작을 때는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두 개겠죠? 왼쪽은 두 개고 K보다 조금 크게 잡으면 교점을 K라고 놓고 극대를 K라고 놓고 K보다 조금 크게 잡으면 이 선은 몇 번 만나냐면 여기 좀 내려가면서 여기 통과되는데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른쪽은 3개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곳은 극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대. 극소도 되지 않을까? 극소도 확인해주면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극소 기울기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왼쪽 기울기는 한 점 만나죠? 왼쪽은 한 개고요. 극소에 대해서 K-는 한 개. K 플러스 올라가는 기울기 K보다 올라가는 건 하나, 두 개. 다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거를 K1, 오른쪽 걸 K2라고 하면 K 값이 이렇게 두 군데일 겁니다. 극대와 극소가 K 값 하나, 두 개. 다른 곳은 없어요. 체크를 해보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값 구하고, 그 다음에 K 값의 합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구나.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거의 다 된 거야. 이제 계산만 하면 되지.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5라는 건 뭐냐면 두 번 미분해서 이제 설명은 다 했죠.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곳 변곡점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해석을 하면 자 이제 저거 미분해 볼게. 요식 F를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자 미분 안미분 이거 이제 x제곱 마이너스 ax로 생각하면서 미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미분 그 다음에 뒤 놔두고 더하기 앞 놔두고 뒤미분 하면 일단 앞미분 하면 2x 마이너스 a고 더하기 앞 놔두고 뒤미분 하면 부호가 딱 바뀔 거거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x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한 번 미분한 거고 한 번 더 미분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그냥 앞미분 들어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앞 놔두고 더하기 앞 놔두고 뒤 미분하면 부호가 딱 바뀔 거야. 그래서 x제곱 이게 이 마이너스 x 때문에 성미분이 튀어나와서 부호가 바뀌죠. a 플러스 2 x 플러스 a 자 이거 정리하면 x제곱 a 플러스 4 x 그 다음에 더하기 2a 더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자 근데 이게 2'이 5 이게 2'이 0인 것이죠. 변곡점이니까 5 대입하면 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5 대입하면 얘가 0이다. 계산하면 25 마이너스 5a 더 빼기 20 2a 더하기 2가 얘가 0 나온다. 5 대입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3a 마이너스 3a 3a가 7 a가 3분의 7 이렇게 나와요. a 값 나왔지? 그때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야? K1, K2 이 극값 두 개 더하라는 건데 극값은 요 F'이
0의 해가 되는 거죠. f 프라임 x는 0. 요 바로 요 방정식의 해가 되는데 이 x는 이 x 마이너스 x는 절대 0이 되지 않으니까 얘가 0이다인데 얘 0이다의 두근의 합을 물어본 거네. 응? k1, k2의 합을 물어봤잖아. 그럼 이거의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a 플러스 2죠. 좀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지.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a 플러스 2고 k1 더하기 k2는 이 a에 2를 더해서 3분의 13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3 위아래 더하면 1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이 16이라고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23번 기하 23번 풀어볼게요.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B에 대해서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도록 하는 K값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얘랑 얘가 서로 평행하려면 실수배의 관계가 있어야 되죠. 지금 A 기준으로 보면 이 두 벡터가 약이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3 곱하면 3배의 관계가 있어야 서로 실수배가 되면서 평행하는 관계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3 곱하면 돼. 그래서 2 곱하기 3이 6, K는 6이어야 되죠. 그래서 간단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문제. 자, 쌍곡선 24번입니다. 쌍곡선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주축의 길이가 6이래요. 주축이 6이면 a가 주축이 2a잖아. 그러니까 2a가 6, a는 3 이렇게 되고요. 점근선은 a분의 b죠. y는 a분의 bx인데 a가 3인 거고 점근선이 2x를 했으니까 b가 6이네요. 자, 그러면 두 초점 사이 거리, 초점 사이 거리 k제곱, 초점을 k, 0 마이너스 k, 0 이렇게 놓으면 k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죠. 그래서 a가 3, 9 더하기 36, 45.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일단 k가 제곱이 45니까 3루트 5인 거고요.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2k니까 6루트 5가 답입니다. 됐죠? 네, 25번 풀어볼게요. 자, 좌표평면의 두 직선. 자, 4분의 x 마이너스 3, 3분의 y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은 3분의 2 마이너스 y라고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구해보래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이 분모에 있는 방향 벡터가 포인트죠. 분모가 방향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벡터 4, 3으로 가는 기울기가 4, 3으로 가는 게 이제 기울기 방향 벡터다. 원점과 이어서 생각하면 돼. 원점이 0,0에서 4,3이라는 점이 있고 4,3까지 밑변이 플러스 4, 높이가 플러스 3. 따라서 기울기가 4분의 3. 이 기울기가 곧 방향 4,3이란 방향 벡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 거는 조금 밑에 좀 형태를 바꿔서 밑에 없으면 1이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y 값의 앞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위아래 곱해서 y-2, -3 이렇게 부호를 좀 바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방향 벡터가 1,-3이죠. 1,-3이 방향 벡터, 두 번째 방향 벡터입니다.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 방향 벡터 두 개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우리가 내적 공식을 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공식 있죠? 뭐냐?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A 내적, B 이렇게 계산을 하기로 했어요. 이 모르면 외워요. 일단 기억해요. 교과서에 있어. 외워놔야 돼. A 벡터 크기는 3, 4,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는 1, 3, 루트 10이 되겠죠? 루트 10이고요. 내적 구할 때 앞에 것끼리 곱하고 4 곱하기 1 더하기 뒤에 것끼리 곱하고 3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위에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10분의 루트 10인데 예각의 크기라 그랬거든.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중에서 예각이니까 부호를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세타라고 잡았는데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1,-3이 이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두 벡터 요각이 세타처럼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세타로 두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방향이 있을 때 여기를 놔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놓은 부분을 조금 바꿔야 돼. 뭐냐면 파이만 세타로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파이만 세타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방법이에요. 코사인 파이만 세타를 구한 겁니다. 얘가 코사인 파이만 세타고, 그러면 코사인 파이만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이렇게 예각을 세타로 하라고 했으니까 살짝 교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됐죠? 6번 풀어볼게요. 타원 3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과 y는 x-1이 만나도록 한 두 점이 있는데, 이때 뭐 대각선이 사각형 ABCD에 AC가 대각선이 되도록 이제 잡고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보란 문제예요. 한번 그림을 보면 이제 이게 y는 x-1이고요. 얘가 타원식이 3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일단 풀어보자. 이 사각형 넓이가 최대값을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보래요. 일단 사각형 넓이 최대값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이 잘려 있고 이 삼각형 두 개가 각각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 삼각형, 위쪽 삼각형 넓이가 언제 가장 최대가 되냐면 쭉쭉쭉쭉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가질 때. 평행이게 그려야 되는데 다시 자 평행으로. 그래서 이 직선과 평행한 접점일 때 그때 가장 높이가 가장 커서 높이가 가장 높은 높이를 갖게 되잖아요. 밑변이 일정하다고 보면. 그래서 끝에 접할 때고, 얘도 이쪽에 접선이 이렇게 접할 때, 그러니까 D점의 위치가 이쪽으로 가야겠죠. D1 이렇게 할게요. 여기. 그래서 이만큼이 가장 넓은, 가장 큰 삼각형이 될 거예요. 높이가 가장 높으니까. 가장 높은 부분을 찾는 거지. 저쪽도 B1 이렇게 가장 높은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일단 여기 CA 길이를 구해야지. 밑변 길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할 거라고. 높이. 여기도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면 높이 두 개 하면 되겠다. 그럼 얘랑 뭐 길이 구하고 얘랑 길이 구하고 하면 되겠네. 아니면 한 번에 이 두 직선 간의 거리를 한 번에 구해서 밑변과 곱하고 그 다음에 바로 2를 나누면 한 번에 나오기도 하겠죠. 지금 그렇게 구할 거예요. 자 보자. 일단 이 접점 두 개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이니까 이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좀 갖고 올게. 접선의 방정식 y는 m,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몰랐어요? 외우세요. 일단 기억해. 접선 바로 들고 와야 돼. 기울기 m인 거. 그리고 a제곱이 3, b제곱이 1, 기울기도 1이에요. 대입하면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2.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 해보면 손해야. y는 x 마이너스 2고 얘는 y는 x 플러스 2인 거야. 자, x 마이너스와 x 플러스 2 사이의 거리가 얼마지? 거리가 x 마이너스랑 x 플러스 2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바로 안 나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지나는 이 두 직선 간의 거리는 딱 봐도 여기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 직각 이등변으로 바로 보일걸? 2루트2예요.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 높이가 2루트 2로 바로 나옵니다. 빨리 보이는 거고요. 여기는 연립해서 구해야 돼. 여기는 지금 이 아래 그림 보니까 여기 C점은 그냥 단축으로 줬네. 여기 마이너스 1 지나거든요. 단축이 마이너스 1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A점 구해야 되는데 연립해서 구해야 돼. 이 Y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을 좀 하자. 3분의 X제곱 플러스 X-1 제곱은 1. 양변 제곱해서 전개해서 정리 좀 하면 플러스 1, 0 없어지고 3배에서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니까 2분의 3이네요. 약간 애매한 위치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생각해보면 이게 45도야. 정확하게 기울기, 왜냐면 처음에 기울기 1로 줬잖아. 기울기 x-1 이렇게 기울기 1로 줬으니까 45도 직각 이등변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분의 1 나왔으니까 높이가 2분의 3, 여기 가로도 2분의 3, 그럼 2분의 3 루트 3이네. 2분의 3 루트 2. 2분의 3 루트 2가 이제 밑변 역할을 하는 거고, 높이 두 개 더한 게 2 루트 2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면 답이 나오겠다.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2루트 2, 2분의 3루트 2. 계산 좀 하면, 글씨 미안. 계산하면 3이에요. 그래서 넓이 최대값이 3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됐죠? 네, 5번이 3이죠? 됐어요? 네, 27번 풀어볼게. AD는 2, AB, BCD가 루트 2고 뭐 각 ABC랑 BCD가 45도. 그때 AF 내적 CE의 값을 구하래요. AF 내적 CE예요. 지금 이 AF랑 CE 내적인데 길이를 여러 개 줬어.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이게 2래. 뭐 그리고 45도 여기 45도 45도 네 값 줬는데 그러면 그냥 1 쉽게 준 거죠? 1 여기도 1. 네. 쉽게 잘라준 것 같습니다. 이게 1 이렇게 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밑변이 2고요. 자, AF 내적 CE인데 E는 지금 봐도 딱 가운데잖아. 대칭이잖아. 이게 정확하게 좌우 지금 정확히 대칭인 등변사다리꼴이거든요. 이 가운데도 뭐 어렵지 않게 이게 2의 반을 갈랐어. 1씩이야. 여기다 1일 거야. 그런가? 그렇네. 그러면 일단 CE라는 거는 벡터니까 좌표화해서 생각하면 왼쪽으로 두 칸, 위로 얼마나 갔냐면 위로 얘 1이고 지금 이게 1대 1대 1 3등분 된 거니까 요게 3분의 1일 거고 요게 3분의 2일 거고 1일 거고요.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게 높이가 3분의 2예요. AF도 3분의 1 빼서 AF의 길이도 1에서 3분의 1 빼서 3분의 2인 걸 그리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F 내적 C2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쉽게 우리가 직각으로 얘를 분해하는 게 좋아. C2를 왜 직각으로 분해하느냐? 여기 H라고 할게. CH랑 더하기 HE 이렇게 분해를 할게. 왜냐하면 서로 수직인 벡터가 되거든. CH랑 AF가 서로 수직이라서 수직이면 내적이 빵이죠. 근데 얘는 빵 안 해도 돼요. AF랑 내적 HE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AF와 HE는 같은 방향, 정확히는 반대 방향이야.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고 길이 두 개 곱하면 돼. 3분의 1, 3분의 1 곱해서 9분의 4 이렇게 바로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됐어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인 겁니다. 길이는 둘 다 3분의 2인 걸로 구했고요. 네, 금방 나오죠? 잠깐만. 27번.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4. 4번이네요. 4번. 이렇게 할게요. 네, 28번 풀어볼게. 자, 좌표 평면에 2x-3이라는 점 P라는 직선 y는 2x-3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A, C, 0, 이렇게 두 개 주고 PB-PA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가 3,3이래요. 자, 상수 C의 값은 문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풀고 와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 이해가 잘 안 돼서 좀 못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PB-PA가 최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을 좀 해보자. 생각을 좀 해보면 자 그러니까 여기 2x-3이 있어. 이렇게 2x-3 위에 뭔가 점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PB-PA가 우리가 이걸 뭔가 알고 있거든. PB 빼기 PA가 2A면 이게 우리가 쌍곡선이지. 이게 물때 떠올 다들 이걸 생각했을 거야. 설마 생각했겠지. 거리의 차가 2A를 일정하면 쌍곡선. 이건 생각했겠지. 쌍곡선의 정의잖아. 뭔가 쌍곡선 관련 문제 같은데요. 근데 A가 그러니까 2A가 최대가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가급적이면 최대가 되도록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아주 크다고 생각해보자. A가 아주 큰 쌍곡선은 어떻게 그려지냐고? 한번 우리가 쌍곡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이 문제를 떠올릴 수 있었을 거야. A가 크면 이제 이쪽 이렇게 그려지지. 쌍곡선이 아주 커지면. A가 정말 촉에서 이만큼 멀어. 이 폭도 많이 좁아져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A가 작아질수록 조금씩 이렇게 터지는 형태죠. 한번 생각을 해본 친구들은 이걸 기억할 거예요. 점점점 A를 지금 줄이면서 이 선에 하나라도 점이 존재해야 돼. 점 P가 존재해야 되니까. 지금 P가 선에 안 닿잖아. 그럼 아직 P가 없단 말이야. 그럼 최대가 되는 순간 언제야? 이렇게 가다 보면 처음으로 한 점에서 딱 만나는 순간이 있겠지. 그게 어디서? 3,3에서 처음으로 딱 만나는 그 타이밍이 존재할 바로 풀었다. 자, 그걸 생각하는 거였어. 그래서 접할 때군요. 맞아. 그러니까 저 어떤 쌍호선이 있고 3,3에서 접하도록 접선이 이거야. 게다가 주어 접선을 준 겁니다. 3,3에서의 접선을 주고 이 쌍호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 풀어보자. 자, 그러면 이 쌍호선을 좀 놓자.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 a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b제곱분의 y1 y는 1 근데 3,3이래 그 점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접점이 맞네. 접점이 3,3이래.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얘래. 저거랑 같대요. 그래?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a제곱분의 3x b제곱분의 3 y는 1인데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2에 저걸 정리해올게. 얘를 정리해 놨겠다. y는 2x-3이니까 2x-y는 3이고 3으로 나눠 3분의 2x-3분의 y는 1. 얘네 둘이 같은 거지. 동일한 거라고. 그러면 그래? 그럼 a제곱이 얼마인 거야? a제곱분의 3이 3분의 2니까 a제곱이 이거 헷갈려. 이거 얼마야? a제곱분의 3이 3분의 2면 a제곱은 2분의 9. 2분의 9. 또 b제곱분의 3이 3분의 1이니까 b제곱이 9. 자. 어지러웠어 순간. 계산이 안 돼서. 그러면 a제곱이 a가 당연히 양수죠. 루트 2분의 3이고요. b는 3인 겁니다. 쌍쌍의 반드식도 나왔고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이거 괜히 구했네. 두 개 더 하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27이죠. 그래서 c 값은 2분의 27을 루트 씌우면 되잖아. 루트 씌우면 c를 구해야 되는데 딴 걸 구했네. 루트 2분의 3루트 3 유리화하면 2분의 3루트 6 숨이 잘 안 쉬어져서요. 2분의 3루트 6 골라주면 됩니다. 1번에 있네요. 됐죠? 네, 29번 풀어볼게요.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8X 위의 점 중에서 뭔가 이렇게 사각형 둘레 길이가 12일 때 그때 PFQ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한번 보자. 그림을 보면서 풀게요. 말이 정말 많은데 다이그램 한참 걸리니까 문제는 이제 문제를 참고해서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둘레가 12이다. 그리고 여기 y제곱은 8x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f가 초점이 2,0이겠네. 2,0. 그리고 여기 준선 준 거 x는 마이너스 2일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두 개 보이죠? 그 다음 자 이제 성질을 좀 보면 성질 이 포물선 말이야. 이게 포물선 y제곱 8x 준 거니까 그럼 이 두 개 거리가 같을 거야. 준선까지 거리와 초점까지 거리가 같겠죠. 그럼 포물선의 정의죠. 정의로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포물선을 다시 잡는데 이 P를 꼭지점으로 한 포물선을 잡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얘가 초점이고요. 그러면 초점에서 꼭지점 그리고 연장해서 준선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 포물선의 준선은 이 선과 똑같은 길이만큼 이거랑 같은 길이만큼 오른쪽에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은 길이만큼 이쪽에 준선이 있다고 놓쳐 놨어. 준선. 그러면 계속 살펴보자. 그리고 이 점도 포물선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이쪽 초점까지 거리와 여기 준선까지 거리가 같을 거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릴게요. 수선의 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렸어. 이 두 길이가 같을 거예요. 또 어떤 길이 같냐면 이 포물선이 큰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 요렇게 새로 생긴 요 점, 꼭지점이 P인 포물선을 생각하면 이 Q점은 초점이 여기고 준선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준선까지 거리랑 초점까지 거리가 이렇게 같을 겁니다. 자, 그래 놓고 보면 이 사각형의 둘레가 10이라는 거는 결국 요 표시 있죠? 요거. 얘네 둘 더한 거고, 얘네가 각각 길이라고 할게. 그럼 이거 더하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그게 사각형의 둘레고, 그거는 이렇게 두 줄. 그러니까 이 준선 간의 거리를 두 번 더해서 10이다. 그러니까 준선 간의 거리가 6이라고 준 거죠. 여기 하나 보이는 겁니다. 맞죠? 얘네 둘 더하고 동그라미 세모 더하면 12다. 이 사각형의 둘레랑 똑같으니까 지금 보이잖아. 얘가 얘니까 보이죠? 길이에서. 그래서 이 거리가 6이니까 이 준선식이 4입니다. 이 거리는 6이고요. 찾았죠? 하나 찾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더 들여다보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거든. PF 프라임 Q 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잠깐만. 근데 이게 6이면 얘가 3이네. 얘 반반이야. 여기는 3. 그럼 밑변은 3이야. 이거 알았어. 높이만 알면 돼.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높이만 알면 되니까 이 길이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딜 좀 놓자. 어딜 놔야 되냐면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더해서 세모랑 동그라미랑 더해서 6인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뭐 K라고 놓고 하나를 6-K라고 놓죠. 얘를 뭐 K, 얘를 6-K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놓을게요. K, 6-K. 그리고 요 높이만 구하면 저 높이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이 P점이 좌표가 여기가 3이면 여기서 이제 이 좌표가 이게 x-2 -2가 중선이니까 여기까지가 2. 이 P점의 x좌표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P점 x좌표가 1입니다. 1을 y제곱은 8x에 대입해서 y제곱이 8이니까 y는 2루트 2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높이가 2루트 2예요. 자, 이 높이도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 시계에서 대입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보면 얘를 6-K라고 놓지 말고 이거를 K로 두고요. 얘를 6-K로 둘게요. 다시 바꿔서. 왜냐면 K에서 이 마이너스 이 길이 2잖아. 2란 길을 빼면 이 Q점 X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Q점까지 길이를 K로 놓으면 여기 Y축까지가 여기가 2가 되니까 요 그림이 살짝 여기 남거든. K-1이라는 길이가 남지. 그래서 Q점의 좌표를 K-2, 몇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Q점의 좌표를. 여기다가 또 Y제곱은 8X에 K-2를 이렇게 대입하면 루트 씌워서 2루트 2에 루트 K-2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이 높이를 찾은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일 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 거야. 이게 좀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잡을게. 자, 그럼 얘랑 얘까지 빼면 위에서 2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루트 2 루트 K-1를 빼서 지금 이 높이를 잡을 수가 있는 거지. 2루트 2 뽑고 위에서 아래 빼면 1 플러스 루트 K-2 이렇게 찾았네요. 높이를 K에 대한 식으로 찾았어요.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6-KK 이걸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이 높이가 2 루트 2에 1 플러스 루트 K-2인 거고 바닥이 K인 거고 이 빗변이 6-K인 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계산을 좀 해보죠. 6-K 제곱은 K제곱에다가 제곱하면 8에 1 플러스 루트 K-2의 제곱 계산해볼게요. 계산하면 8에 K-1 플러스 2루트
2배 k-c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 마무리 할게요. 계속 할게. 8이니까 4를 약분 좀 하고 4를 지우고 이렇게 하자. 4 지우고 여기 16이니까 4. 네. 좀 넘겨서 정리할게요.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5k 플러스 11 양변 제곱 양변 제곱했고 넘기고 정리. 좀 참고할게. 계산을 참고 계산을 좀 해보자. 이쯤 되면 이제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여기다가 32 더하면 153 이건 0. 자, 이거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가 이거 인수분해가 좀 해보면 3 51 3이랑 51 9랑 17 55 45랑 85 안되고 25랑 126 잠깐만요. 27이랑 3이랑 27 안되고 1이랑 25 계산을 지금 225 안되고 찾았다. 60, 75, 120 찾았어요. 계산 이렇게 해주고 인수분해 좀 어려웠어. 그래서 k-3 25k-51 0. 네, 계산이 좀 어려웠거든. k 값이 3이랑 25분의 51 나온 거예요. 25분의 51. 그럼 둘 다 되느냐? 일단 k가 3이면 일단 말이 안 되죠. 얘도 3 되니까 3은 말이 안 되고 25분의 51이 나온 거네요. 25분의 51을 여기다 대입하죠. 대입하면 다 왔어. 25분의 51 나왔으니까 이 높이 구하는 중 25분의 51에서 2 빼면 25분의 1, 5분의 1 되고요. 1 플러스 5분의 1이니까 2 루트 2 곱하기 5분의 6이 높이에요. 5분의 6이 높이고 우리가 구한 삼각형은 2분의 1에 3, 밑변 3에 2 루트 2 곱하기 5분의 6 찾았다. 자, 정리하면 자, 2 지우고 이거는 지울걸. 그러면 5분의 18 루트 2 이렇게 돼서 2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30번, 기하 30번 풀어볼게요. 좌표 평면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육각형이 있고요. 그 정육각형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반지름 1인 원이 있고, 그때 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잠깐 옮겨놓고 좀 써놓고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XA, XC, 2배, XD는 K의 CD. 자, 이제 K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최소가 되는 게 알파, 최대가 되는 게 베타라고 하네요. 알겠어. 이제 좀 그림 한번 풀어볼까? 자, 정육각형이 있고요. 이 정육각형에 원이 있답니다. 일단 먼저 원. 반지름 1인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지름 1인 원 위에 점 C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1인 원 위에 점 P가 존재한다. 점 Q가 존재한다. Q가 존재한다. 점 P는 이 정육각형 위에 어딘가 있다. 그랬을 때 X라는 점의 위치는 2분의 CP 더하기 CQ인데, 자, 이제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2분의 CP로 축소를 시키라는 겁니다. P가 이 정육각형 위의 점이라면 CP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날림으로 그렸네요. P가 여기라면 2분의 CP니까 이 정육각형을 반을 잘라서
이렇게 축소를 좀 시킬게요. 그럼 2분의 1 CP는 반으로 줄어든 정육각형 위를 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 CP와 CQ 벡터를 더하라고 하는 거는 합쳐서 X 벡터 나타나라는 거는 이제 이 원을 이동시켜서 평행사변형법을 할 수 있지만 삼각형법으로 생각을 할게. 삼각형법을 생각하면 이 원을 이 2분의 1 CP 포인트에 옮겨서 다시 동그랗게 그리라는 게 되죠. 그러면 이 원을 이 정육각형을 돌면서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데 한 변의 길이가 1짜리 원을 이렇게 모퉁이마다 한번 쌤이 그려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원들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만날 거거든요. 좀 더 크게 그려야겠네. 여기도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도록 원을 그려볼게. 원을 그려볼게. 자, 이렇게 모퉁이마다 원을 그렸는데 사실은 이 원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CP가 이 정육각형 위를 이동하니까 이 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럼 쓱 칠하는 느낌이죠. 마치 이 전체를 칠해 나가는 느낌으로 X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이에요. 첫 번째 가하 조건에 대한 해석이죠. 안쪽은 이렇게 작은 정육각형이 생기게 될 거고요. 이 부분만큼 비어 있게 되겠죠. 이 원을 이렇게 슉 밀고 들어오니까 이만큼 칠해지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칠할 때 이 원이 좀 약간 커 보이지만 이렇게 칠해지고 남는 부분이 이 안에 빈 공간이 좀 남고 바깥에 이만큼 칠해지게 된다. 빗금은 칠하지 않을게. 원래 빗금은 이렇게 칠해줘야 되는데 이 파란색 영역 안에 X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가하 조건은요. 그래서 영역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고요, 쌤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고, 두 번째, 나 조건은 이제 중점으로 접기를 좀 하라고 나온 것 같아요. X, 이걸 2를 뽑아서 2 곱하기 2분의 이런 식으로 보죠. XA 벡터 더하기 XC 벡터. 그래서 이 AC의 중점을 M점이라고 하고, 2배 XM 벡터 이런 식으로 중점으로 접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접죠. 4로 뽑고 4에 2분의 XM 더하기 XT 벡터. 그래서 M과 D의 중점까지 접근해서 4배의 XN이 K배의 CD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나 조건을. 하나씩 보면 지금 AC의 중점을 M이라고 잡는 거예요. A랑 C랑 A 이 중점은 마침 딱 여기네요. 여기 줄어든 정육각형의 꼭지점 귀퉁입니다. 여기가 M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과 D의 두 번째로 M과 D의 가운데를 N이라고 새로 잡으래요. M과 D의 가운데면 딱 여기 파란색 귀퉁이가 될 것 같은데 여기가 N이 되겠군요. 그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려서 확인해 줘야 되는데 저기 맞아요. 자, 그럼 N점이 나왔고 그때 X와 N은 CD와 K배 4와 K배 관계 있으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평행해야 됩니다. CD가 바닥인데 이 X가 이 바닥과 평행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파란색 영역 안에 존재하는 점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과 평행한 이 선분 두 군데 안에 존재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 말입니다. 거기 위에 X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여기까지가 가나의 해석이고 사실 해석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자, 이제 풀어볼게. 그림을 좀 그려보자. 그러니까 필요한 그림만 그릴게. 이제 C점과 NX 이런 것만 표현할 줄 알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의 길이가 1이고 잠깐만요. 일단 2짜리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겁니다. 줄어든 이 노란 정육면체 전체 4짜리 말고요. 2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이
여기 반지름 1짜리 원이 이렇게 뒤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된 3번이네요. 양쪽으로 길이가 1씩이네요. 요 3번입니다. 마침 그러면 일단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요거는 지울게. 이건 지우고 결론만 좀 다시 적자. 결론은 4xn은 k배 cd 벡터와 같다. 자, 이제 계산을 위해서 그림을 좀 꼼꼼히 그려볼게. 여기도 길이가 1짜리가 이렇게 1짜리 선분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선분의 위에 x가 존재한대요. n은 어디 있냐면 n은 요 선분의 여기네요. 이 선분의 끝인 요 지점이 n입니다. 자, 그러면 cx가 최대일 때는 x가 맨 끝에 있는 여기 끝점에 있을 때 cx가 가장 길겠네요. 그리고 그때 nx의 길이는 2가 될 거고요. cx가 최소일 때는 수직으로 딱 떨어지는 지점인데 이게 딱 2 될 때 루트 3 지점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일 때 x점이 되겠죠. 그때 nx는 이것도 딱 맞는 거지? 딱 1이겠네요. 1로 딱 맞아 보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대일 때의 길이를, xn의 길이를 보면 최대일 때는 2, 4. 근데 방향이 x에서 n 벡터랑 c에서 d, 여기에 d거든? cd 벡터 반대 방향이라서 k를 마이너스로 줘야 될 것 같아. cd 길이는 길이로 바꿔서 보면 cd는 4.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뭐 최대일 때 알파부터 바뀌었나? 뭐 관계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최소일 때는 xn의 길이로 보면 길이가 4. 방향은 동일하고요. xn, c, 최대일 때 봤나요? 최대일 때는 xn 벡터, 그렇죠. cd랑 방향이 같죠. 최소일 때는. 그래서 k배 cd가 4가 되니까 k는 얼마 나오냐? 1? 1이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바닥과 똑같아야겠지. 바닥이 2잖아. 여기도 2죠. 길이가 조금 잘못 보이네. 2예요. 그러니까 xn의 크기가 2라고 나온 겁니다. 이건 플러스 2가 나오겠네요. 뭐 얘를 베타 이렇게 잡을게요. 알파가 딱 바뀌었나요? 관계는 없을 겁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답일 거고요. 그러면 4 더하기 4니까 어차피 제곱하면 둘 다 4거든요. 그래서 답은 8이겠네요. 자, 요렇게 풀면 됩니다.